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27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홍대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옷입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 아이즈원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시온님도 요새 아이즈원 노래만 듣는다면서요? 예쁘더라고요. 아, 저 노래 알았어요. 좋다면서? 그 라비앙 로즈를 들어보는데 저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대표님이나 박 박사님이 왜 아이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다 그 상큼상큼 터져서 뭔가 지금 현실의 시름을 잊게 해주더라. 그게 또 아이돌의 존재, 직업적인 존재 이유 같기도 하네요. 저 다른 아이돌 노래 들으면 잘 못 느꼈었는데 아이돌 노래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실의 시름을 잊게 해주는 순간이 어딘지 알아요? 언제요? 지하철 갈아타는 순간. 갈아타러 사람들 사이로 파헤치러 가는 그런 순간에 그 시름을 잠시, 그러니까 여러 용도가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지하철 환승할 때 딱 적절한 그 한 곡의 길이. 진짜로 약간 비트감도 또 있다 보니까 영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걸 듣는 느낌으로 그나마 이 어떤 시름을 이렇게 살짝 그걸 시름이라고 부른다면 아이즈원이 드디어 일본 방송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일본 공중파에 일본 공중파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저는 특이하게 보이시더라고요. 네. 먼저 아이즈원하고 같은 무대에서 아이즈원 바로 직전에 했던 일본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아이즈원이 굉장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내 눈에. 네. 그래서 봤더니 일본 사람들도 그 차이를 느껴서 또다시 개항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고. 두 번째 재밌는 거는 개항이 됐다라는 표현이 이제 일본에서 자주 쓰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외국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나 우월할 때 개항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표현을 많이 쓰죠. 흑선이 왔다. 네. 흑선이 서양의 증기선이죠. 일본이 이제 강제로 개항될 때 얘기를 가지고 이제 농담을 하는 건데 저희 유신 특집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예. 네. 근데 개항당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일본인 멤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좀 굉장히 특이했고 그분은 이제 뭐라고 하지? 그 선각자. 그렇구나. 문익점. 옛날에 유신지사들이 좋아하던 김옥균 우리나라 약간 요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광경도 신기했는데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방송에 일본에 가서 한국 노래를 부를 때는 일본어로 가사를 개사한다는 어떤 문화적인 게 있었잖아요. 한국어로 부르더라고요. 일본 방송에서. 그것도 저는 제 눈엔 특이하게 보였어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인 멤버들이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훨씬 더 우월한 어떤 춤과 노래가 일치월장한 모습으로 한국인과 같이 일본에 역진출을 해서 일본 방송이 역진출을 해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있잖아요. 특이하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느낌으로. 아직 정규집도 안 나왔는데 그 공중파에서 바로 그렇게 나오니까 아키 PD가 힘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 게 이게 우월하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 리뷰에 의하면 뭔가 더 세련되어졌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사람들에게 트렌디하게 소비되어지는 방향으로 어떻게 최적화되었다, 튜닝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진짜 예쁘더라. 맞겠죠? 그게 올바르긴 할 텐데 네. 난 그래도 우월함인 것 같아. 왜냐하면 솔직히 그 전에 있던 그 일본 팀 춤추는 거 보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거. 근데 난 차이가 정말 너무 심하게 느껴졌어 나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 그 무슨 이렇게 나빌레라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면서 이렇게 쭉 뛰어가는 어떤 안무를 하더라고요. 네, AKB가 너무 많은 인원수가 올라와서 너무 힘들게 춤을 추는데 그게 눈에 예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춤을 추는 거 보면서 멋있다, 예쁘다. 저렇게 어려운 동작이지만 멋있다, 예쁘다가 돼야 되는데 어렵겠다, 힘들겠다만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더 먼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무의 질, 그다음에 안무를 소화하는 능력 있잖아요. 차이 나던데 뭐. 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나? AKB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쪽 특화된 그룹이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뛰어나다와 우월하다는 조금 말의 뉘앙스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현존하는 가장 트렌디한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것과 이게 이제 그 말의 뉘앙스가 서로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왜냐면 이게 문화예술에 그렇게 트렌디하다 이상의 말을 하기가 애매해요. 우월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치면 트렌디하지 않다, 트렌디하다 정도로만 해야지. 안 그러면 BTS와 김광석은
김광석 듣는 아저씨들이 아이 컴퓨터 대표님 비닐 카페 가서 듣고 그거 있는데 동물로 옆에서 치면- BTS가 완전 새끈하게 잘생긴 애들이 축축 스키니지 입고 춤추고 있으면 아이, 우월합니까 안 우월합니까? 대표님 그 이렇게 동물- 말할 수 있잖아. 대표님 그 동물로 치면 종이 다른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일본 팬들이 듣기에도 AKB 좋아하시는 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월로 가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트렌디하다라고까지는 말해줄 수 있는데 왜냐면 AKB는 내가 봤을 땐 그게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그건 취향에는 그 뭐 위아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포커싱 된 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춤을 잘 추는 건 잘 추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트레이닝을 받고 우리 쪽으로 우리가 지금 아이즈원처럼 그렇게 트레이닝이 됐으면은 AKB 멤버도 잘하겠죠. 근데 포커싱 그쵸? 된 게 그쪽이 아니니까 그쵸? 거기는. 근데 그러다가 아이즈원 멤버들이 와가지고 라비앙 로즈를 아, 하는 걸 쭉 예쁘더라 봤는데 진짜. 아니 정말 이게 진짜 근데 춤도 노래도 너무 잘 빠졌어요. 천차만별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그 거구나라는 생각은 난 솔직히 적재적소에 들었다니까. 딱 그 멤버를 배치하고 그게 근데 좋더라.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세련미와 어떤 그 관능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딱 눈에 꽂히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로서의 한 곡의 노래와 춤 있잖아요. 아유 뭐 참 되게 심하게 한국은 나더라. 바로 그것이 한국이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이 일본에서 되게 잘 될 전망인 거죠 아이즈원은. 뭐 아이즈원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잘 되느냐에 그쵸. 이제 그게 궁금할 뿐이지 잘 안 되는 게 이상. 이미 그리고 솔직히 세상사에서 저 정도까지 미디어에 푸시를 했던 어떤 집단이 안 되는 건 그 자체가 미스테리인 거예요. 하긴 그렇긴 하겠네요. 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 사실 거의 CJ 밑에 있는 CJ라는 그런 대형 기업의 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여러 요체들의 엑기스가 거기에 많이 녹아 있는데 그 정도로까지 푸시를 받고 노출받은 특히나 국가 단위를 넘어가는. 근데 그게 성공을 안 하는 건 이상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트와이스가 돔 투어를 하니까 네. 과연 걸그룹 두 번째로 그 돔 투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위상에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커질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그리고 이제 그 2년 6개월이다 보니까 네. 계약 기간이 그 계약 기간 넘어서 이 사람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시타오 미우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이즈원의 멤버가 됐다면 역시 똑같이 잘했겠죠. 아, 그렇죠. 아쉽습니다. 표정 봐. 홍 작가님한테 잘 볼 수 없는 표정이 나오네요. 저한테 잘 볼 수 없는 표정이 어떤 바로 표정이요? 지금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게 어떤 표정이요? 눈을 이렇게 실같이 흐뭇하게 뜨는 저런. 시타 미우를 에게 음심을 품는 표정이군요. 도망가. 눈 감고 흐뭇하고 아련해지는 표정. 미우상 도망가요. 꿈에서 또 만나지 마요. 도망가. 하시래. 근데 뭐 시타오 미우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는 미주라는 분이 계시고 일본에는 또 이제 묘이 미나라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이제는 미나? 미나 좋아했었나? 그러게요. 트와이스 기억이 안 미나. 나네요. 그러니까 예. 미나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원체 뭐 이렇게 틀리면서 많이 해갖고 소진 씨 얘기도 하고 그때. 맞아. 이제 도전님과 그분들은 사라졌어요. 견미리님은? 그러네요. 옛날에 송소희 양도 좋아했었잖아요. 그러네. 나도 취향이 다 변하구나. 이렇게 열거해놓고 보니까. 아니 열거해놓고 나니까 나도 굉장히 지조가 없구나. 아니야 지조? 아니 뭐 여러 사람 좋아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묘한 취향을 갖고 있네요. 왜냐면 그분 한 분 한 분이야 그럴 수 있는데 그치. 그 한 분의 관통되는 게. 스펙트럼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뭐가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보통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들 내가 여태까지 뭐 젊어서부터 이렇게 뭐 책받침 모델로부터 누구누구 좋아했어 하면은 너는 되게 청순한 애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목구비에 뚜렷뚜렷한 사람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국적인 사람들 이런 느낌의 어떤 심플한 워딩이 될 느낌이 있는데 방금 홍 작가님의 취향이니까 뭔가 말로는 정리가 안 되는데 묘한 취향. 묘한 느낌이 나쁘지만 않은데요. 아니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향을 그럼요. 좋다 나쁘다 문제는 아닙니다.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저희 광고 듣고 오시죠. 이게 왜 잡담이야?
중요한 소식이지. 예, 중요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네. 잡담할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튜더 잡담을 좀 시작해 봅시다. 앞으로 그냥 뭐 궁궐에서 벌어지 뭐 지저분한 얘기나 할까요? 그렇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여러분 아날람, 남얘기몰, 홀테스닷컴, 대마시안샵,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다 알겠어요 이제. 뭐야 그게 뭘 어쩌라는 거야. 처음 듣는 사람이 티셔츠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아, 그런가? 어쩌라고. 1부부터 들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2부부터 들으실 건가요 여러분? 그럼요. 네. 아날람은 홀테스닷컴과 제휴를 하고 있죠. 남얘기닷컴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는 아날람 꼭 클릭해 주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저희 멤버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잡담하죠. 아 이제 잡담할 투더 잡담하죠. 메리스의 여왕은 어서 자식을 낳고 싶었고 낳아야만 하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군주가 독신인데 자식이 없다. 이거는 투더 가문이 이어가야 그렇죠. 되니까. 이건 나쁜 일이에요. 음. 국민들도 원했고 신하들도 원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국민들은 당연히 영국인이길 바랬어요. 남편이. 신하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여왕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혼수로 넘어가네 마네 하는 혼수로 그런 나라 상황이 있을 수도 그런 상황이 올 있잖아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리는 이것만큼은 지켜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메리도 자기가 후계가 없으면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될 거니까 그럼 또 구교도에서 신교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꼴은 또 못 보지. 그렇죠. 근데 이 스페인 대사가 메리를 보니까 이 사람 완전 스페인 사랑에 푹 빠진 여왕이란 말이에요. 영국을 속국화할 수도 있겠다는 소식을 본국에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국에 이제 스페인은 그럴까? 그럼 그게 되기만 한다면요. 되기만 한다면 땡큐죠. 그래서 지령을 보내요. 스페인 대사한테. 스페인 대사 이름이 르나르입니다. 네. 근데 이 르나르 뭐 사실 여러분 뭐 이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리 1세한테 르나르가 스페인의 황태자인 펠리페 왕자님과 만약에 결혼을 하시면 뭐 심각하게 들은 말씀은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넌지시 찔러봐요. 떡밥을 던져요. 이전에 그러니까 요거 전에 신하들이 이제 추대를 한 사람들이 한 2명 있었는데 맨 처음에 어필을 한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50이 넘은 그 사람이라. 사람이 레지널드 추기경이었나? 이름은 제일 정확하게 안 나요. 뭐 하여튼 있어요. 네. 추기경도 있었는데 그 추기경 같은 게 결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교황이 승인만 하면은 바로 이제 파기가 되면서 결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를 하면 그렇게 할 건데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노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좀 더 젊은 사람을 또 추대를 했는데 그 사람은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리가 좀 별로였던 거지. 그러는 와중에 펠리페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까 말씀처럼 근데 얼굴이나 보실래요? 막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외국인이면 안 되지 사실. 그렇죠. 근데 펠리페는 또 메리 1세 조카뻘이에요. 네. 어차피 이 사람들 다 스페인 황실 친인척인데 오촌인가 그렇죠. 예, 이 펠리페는 나중에 펠리페 2세가 되는 바로 그 유명한 황제가 되는 이 왕자입니다. 네. 어떻게 오촌 조카랑 결혼하냐고 메리 1세는 웃어 넘겼지만 그냥 웃어 넘긴 게 아니에요. 혼자 자주 피식피식 웃게 됩니다. 우리 전에도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초상화가 오고 가잖아요. 네. 그 펠리페 초상화를 보고 메리가 반했던 거죠. 반했어요. 게다가 자기보다 11살 연하. 네. 그 펠리페는 잘생겼었어요. 그 이 펠리페가 그거죠. 그 필리핀 그 국호가 되는 그 펠리페. 그렇죠. 예, 네. 맞아요. 필리핀이 펠리페의 국민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 필리페의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필리핀이란 말 자체가. 펠리페인, 한문인, 사람인. 좀 이상하긴 하다. 그러니까 근데 국명으로선 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약간 좀 그렇게 어딘가에 속국이었다라는 네. 그게 좀 국면에 이어간다는 좀, 게. 들어간다는 게 있으니까요. 이제 펠리페 왕자의 초상을 보여주니까 메리 1세는 반했어요. 반해서 밤중에 혼자 주님을 외치면서 펠리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메리는 스페인에 본인도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은 오직 국가를 위한 결정이지 애정 때문은 결코 아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막 맹세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스페인 황제한테 자기가 이제부터 시아버지니까 아버지처럼 명령을 내려주면 따르겠다고 또 얘기를 해요. 자, 초강대국 스페인과 약소국인 영국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불보듯 뻔하죠. 그렇죠. 근데 그대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신하들은 낌새를 알아채고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여왕님이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영국의 떨거시들이 불만이 있다고 야, 금화 4,000개 녹여. 금화 4,000개를 녹여가지고 길고 가느다란 금주를 만들어요.
문 앞에 걸어주나요? 이거를 영국의 대소신료들한테 뇌물로 뿌리는데 왜 이랬냐면, 자, 금화는, 자, 요새 지금처럼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금화는 다 하나하나 그 사람한테 뇌물로 갈 땐 전달돼서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죠. 금화는 무겁고 소리 나요. 쩔거럭거리는 소리 나요. 누가 뇌물 받는 거 다 알아요. 게다가 그 금화에 스페인어 써져 있잖아요. 너 어디서 받았는지 출처가 명확하잖아요. 너 스페인의 개였어? 이렇게 된다. 근데 이 길고 가는 금주를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옷에 숨길 수도 있고 소리도 안 나고 옮기기도 좋고, 그죠? 그냥 그래가지고 금을 녹였으면 될 텐데 금화를 녹이는 이 폐기보소. 그렇잖아요. 그렇죠. 금화로 만드는 것도 품이 드는 건데. 그냥 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스페인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왜 그런 금을 이미 다 금화로 만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순금은 그냥 왜 좀 지하 금고 이런 데 있고 꺼내지 건가? 않고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내 금은 쓰기 싫고 야 금화 좀 갖고 와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금화 4,000개를 딱 깔을 맞췄잖아요. 숫자가 000으로 끝나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아무 개한테는 얼마어치 주고 이렇게 해서 소분해서 녹였겠지. 1년 번호 같은데요. 그러면서. 소분해서 녹였겠죠. 백성들의 반응은 안 좋죠. 나라가 결혼으로 넘어가네 마네. 그래가지고 스페인 대사의 마차는 어딜 가든지 영국에서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가 유행했는데 이 놀이의 이름이 여왕님의 결혼이에요. 이게 얼음땡이나 술래잡기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선화공주님은 그죠? 밤마다 서동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놀이는 그 술래한테 도망가는 애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목 졸려 죽는 퍼포먼스로 끝났어요. 이 목 졸려 죽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 네. 도망다니는 역할, 이 역할을 부르는 이름이 스페인 왕자였어요. 도둑 경찰 뭐 이런 역할처럼.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자,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결혼에 반대합니다. 백성들이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왜 이러지 하고 말았거든요. 그죠. 여왕님, 백성들이 여론이 안 좋아요. 잡아. 처형해요.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명씩 짝지어서 처형을 당해요. 일반 백성들이. 한다스씩. 그렇죠. 사람을 한다스로 만들어서. 그렇죠. 한다스죠. 나중에는 펠리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반했으니까.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은 거의 이제 카톨릭을 수호한다라는 모토로 지금 있는 강력한 카톨릭 국가니까 600명의 자국 국민 개신교도를 아부의 차원에서 화형을 해요. 스페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국인을 화형에 처해요. 뭐 300명이란 얘기도 있고. 아니 300명씩. 300명씩 해서 합쳐서 600명을 화형을 해요.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얻기에 메리 1세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안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적게 죽였어도 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국민을 처형했다. 이 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본격적인 종교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목숨을 죽였다라는 게 죽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교도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우리도 역사를 봐서 알지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감정의 고리, 저쪽 사람과 우리 사람 그 고를 만들어 버린 거죠. 완전히 본격적으로. 자, 그러는 와중에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펠리페는 영국 땅을 밟아요. 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무려 20대의 마차에 남미에서 스타란 황금을 가득 싣고 그 마차를 줄지어 세워가지고 런던에 입성을 하거든요. 힙합 음악이 들릴 것 같아요. 둥둥둥둥 하면서. 돈 맛을 봐라. 영국의 상인들은 감격을 했죠. 그 돈 다 풀어줄 거니까. 야, 그렇죠. 그리고 신하들은 내 주머니에도 하면서 군침을 막 흘리는데 백성들은 배알이 뒤틀리죠. 돈으로 우리나라를 사겠다는 거구만. 그리고 펠리페와 메리는 결혼을 하는데 펠리페는 신부를 보자마자 기겁을 했어요. 초상화에 속았거든요. 그것도 약간 보정이 들어갔겠죠. 뭐 초상화 원래 그런 거니까. 보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펠리페는 거의 절규할 정도였다 그래요.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왜냐면 본인이 결정한 결혼은 아니거든요. 메리는 원래는 총명하고 예쁜 여자아이였지만 옛날에 불행한 성장기를 보내고 또 젊음도 굉장히 불행하게 보냈잖아요. 외롭게. 그러니까 얼굴에 한이 그득해. 그 나이보다 폭삭 늙어 보였어요. 외모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많았고 어릴 때부터 시력이 나빴어요. 옛날에 안경이 없으니까 안경 벗으면 저도 이렇게 찡그리잖아요. 네. 이 찡그린 표정이 얼굴에 배가지고 심술궂은 얼굴이 돼 있었어요. 근시가 심해서 이렇게 늘 찡그린 얼굴이라. 네. 반면에 메리는 푹 빠졌어요. 정말 잘생겼네. 젊고 잘생긴 내 남편. 게다가 스페인자냐.
스페인은 돼지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야겠어 그건. 영국은 이때부터 스페인 왕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놓여요. 거의 뭐 속국화된다고 거의 속국화되는 네, 거죠. 예.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메리 1세는 그러다가 임신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임신이 상상 임신이요. 처음에 왔을 때 한 1년 반 정도 펠리페가 머물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 갈 때도 본인이 황제로 등극해야 돼서 떠난 거였잖아요. 근데 1년 반 동안 임신이 나이도 있잖아요. 근데 임신이 잘 안 됐지만 또 임신을 했는데 상상 임신을 해버리니 실망을 하고 갔죠. 실망하죠. 아기 용품까지 영국에서 이제 준비해 놨는데 그러면은 외국에서 영국은 와 영국 전하의 여왕이 상상 임신하는 나라라고 국가적인 좀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메리 싫잖아. 펠리페 입장에서 남편 망신 시켰구나. 그래서 펠리페는 화가 나요. 그래서 메리는 남편이 그냥 가버리니까 메리는 펠리페를 사랑했거든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씁니다. 아주 절절하게. 다시 그리고, 오라고. 네, 그리고 상상 임신해서 죄송하다고 막 싹싹 빌고 그런데도 남편이 화를 안 풀어주니까 남편한테 잘 보인다고 신교도를 또 300명 추가로 잡아서 화형을 또 시켰어요. 괜히 블러디 메리가 된 게 아니죠. 피해 메리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토머스 크랜머도 이때 화형당해요. 그렇죠. 토머스 크랜머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랬는데 네. 토머스가 그때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크랜머가 메리가 배교를 해라. 너의 종교를 바꿔라라고 해서 엄청난 설득을 당해서 그러마 하고는 이제 사인을 했잖아요. 토머스 크랜머도 조차 이제 종교를 바꿨다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순간에 토머스 크랜머가 이거 아니라고. 나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 이대로 화형 당하겠다. 난 죽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 사인은 오른손에 먼저 불태우겠다고. 근데 실제로 오른손에 먼저 불태우고 죽었어요. 마지막에 깨닫는 이런 마음은 이때는 카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모두 순교자들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나 참혹했는지 형 집행인들도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 화형당하는 피형자들의 목에 화약을 걸어줬어요. 빨리 죽으라고. 그럼 화약이 펑 터지면 빨리 죽잖아요. 네. 근데 사형 집행인이 그걸 보고 있으면 사형 집행인은 공무원이니까 말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눈 감아주려고 등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형 집행인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거의 국가의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그러니까 메리의 인기는 땅에 떨어진 걸 넘어서 아예 영국인들은 새로운 기도문을 외웠어요. 맞아요. 주여 엘리자베스 공주님을 구원하소서. 아 왕이 계승권자 우리 한 명 더 있었지.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엘리자베스 왕이 희망이 돼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메리는 가면 갈수록 더 불행해졌고 더 삽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펠리페는 아무리 그래도 애를 낳아야 되니까 한 번 더 영국에 와서 부생활을 했는데 3개월 정도 있다가 갔어요. 이때도 상상 임신으로 끝났어요. 메리가 죽었을 때도 난소종양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이미 난소종양 때문에 그래서 임신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도 임신이라고 생각했던 게 종양 때문에 그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달이 지나고 한 달, 2달 더 지났는데 갑자기 생리를 다시 하니까 아 이게 상상 임신이었구나라는 게 알게 됐죠. 근데 두 번째도 상상 임신이었잖아요. 이때는 무려 20개월이 지났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는 심신이 완전히 이제 멘탈이 나가게 피폐해지는 되고 거죠. 피폐해지고 남편한테도 이제 버림받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까 이제 미쳐버린 거예요. 여자가. 펠리페는 말이죠. 프랑스와 스페인의 프랑스와의 전쟁에 영국을 끌어들여요. 네. 스페인은 영국의 돈과 병력을 아주 맛깔나게 써요. 그래서 스페인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영국은 영국대로 프랑스와 싸우다가 그 병사들의 목숨도 많이 잃고요. 프랑스 내에 영국 영토가 깔레 지방을 잃어요. 칼레. 예, 대륙의 마지막 거점을 잃어버려요. 영국. 네. 엄청난 손해를 봐요. 여기는 영국의 총 세수 있죠. 총 세금의 30%가 나오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 양모에 무역하는 그 중심지였어서. 그리고 전쟁하느라 재정이 파탄났는데 재정이 파탄난 결과 세수가 30%나 줄게 된 거예요. 그럼 스페인이 칼레를 되찾아주려는 노력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프랑스와 스페인의 본인들의 조약에 그냥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영국을 속국화할 때는 이렇게 쓰고 버리려고 속국화하지 뭐 같이 지켜주고 손잡고 가려고 속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메리가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고 난 다음 내 심장에 보면은 그 칼레를 잃어서 아프다는 그게 쓰여 있을 거라고.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거 국가 원수로서 충격받을 일이죠. 자, 남편한테 버림받아 전쟁에서 패배해 국민들한테 미움받아 이제 충격으로 급격히 쇠약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궁궐에서 이제 이때부터 급격히 쓰러져서 이제 죽어가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죽기 한 달 전부터 궁궐이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국가 재정이 파탄 나가지고 월급이 없는 거예요. 시종과 신효를 고용한.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한 명도 없었냐? 뭐 몇 명이 있었겠죠. 근데 남은 궁정 사람들은 몽땅 엘리자베스 1세 옆으로 가서 이미. 아부 떨고 있었고 메리는 이제 촛불도 안 켜지고 막 이런 궁정에서 어둡고 쓸쓸한 궁정에서 거의 혼자 병석에 외롭게. 누워서 외롭게 죽음을 죽었습니다. 맞이했죠. 이때 나이 42살이었고요. 결혼 4년 만에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남편한테 등극한 지도 4년 만에. 예, 사랑받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치를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 블러디 메리라는 여담이지만 칵테일이 있잖아요. 네. 그 칵테일이 이 메리안에 따온 게 맞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미드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사람들이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이 칵테일을 먹어요. 우리도 왜 해장술 하는 것처럼 해장술로 해장을 하는. 그래서 신기하긴 해. 왜냐면 아무리 토마토가 들어가서 빨개서 아마 블러디라고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아무리 토마토가 들어도 보드카가 베이스인데 어떻게 해장이 되는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 뭐 그야 아침에 해장술을 드시는 분과 같은 맥락. 제가 먹어보니 풀리긴 하더라고요, 속이. 그래. 당신이 주당이라서 그래. 근데 특이하게 소스가 들어가는 칵테일이라 그래요. 이게 보통 칵테일 베이스 이거 할 때 칵테일에 술 먼저 넣는데 요것만 거의 유일하게 소스 먼저 넣는 거라고. 케찹? 후추도 들어가고요. 토마토 자체가 들어가고 케찹은 안 들어가요. 후추랑 그 우스타 소스가 들어가요. 특이하죠. 아, 핫소스랑. 그래? 특이한 칵테일이에요. 뭔가 트라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들어가는 베이스만 생각하면. 언니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남은 튜더 엘리자베스 튜더가 엘리자베스 1세로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튜더 왕조에서 제대로 된 한 명의 군주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1세는 거국적인 환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순수 영국인 혈통의 군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메리치세 때는 스페인에 거의 속국화돼가지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보고 손해만 봤잖아요. 근데 아버지 헨리 튜더는 어쨌든 웨일즈의 토호 가문 남자고 어머니 엠블린도 토종 영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제대로 된 영국인 군주가 드디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페인으로 거의 넘어갔던 정도의 나라였으니 다시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을 원했겠죠. 그렇죠. 엘리자베스의 모토는 백성과 친하게 지낸다예요. 엘리자베스가 직접적으로 부릴 수 있는 병력은 20-30명이었다 그러나? 한 줌의 친위대가 전부였는데 이거는 딱 이 정도였대요. 런던에 민병대만 조직돼도 그대로 격파당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휘두른 권력은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그 비결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여왕을 지지하는 백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래 위로 사이에서 귀족층을 샌드위치처럼 억눌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가령 이런 식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을 할 때 사령관을 부르지 않아요. 엘리자베스는. 사령관도 대귀족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런던 시장한테 부탁을 해서 런던 시민들에게 직접 요청을 해요. 한 번은 엘리자베스가 15척의 군함과 5,000명의 자원병을 부탁을 해요. 그때 시민들은 30척의 배와 1만 명의 군대로 보답을 하거든요. 왕실의 재정이 없으니까. 여왕님이 군대가 필요해. 따블이야. 이러면서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에 관한 일화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한 바가 있는데 옛날부터 오랫동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축구가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민들은 백성들은 축구를 좋아해서 막 하고 싶어요. 이게 귀족들이 이거 불법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니까 엘리자베스 왕도 불법화했어요. 근데 문제는 축구를 하다 걸려요. 그러면은 주동자는 런던에 압송이 돼요. 압송이 돼서 런던탑에 며칠 갇혀요. 그리고 이제 반성 다 했대. 잠깐 런던탑 투어 잠시 네. 하고. 그리고 이제 반성한 셈 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끝이에요. 이거 사실 축구 하란 얘기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런던 구경도 하고 관광 코스잖아 사실. 굳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쪽으로는 탄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탄압해봐야 그거에 대한 미움을 자기가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과 엘리자베스는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본인도 성공의 교도 때문에 당연히 카톨릭은 다시 금지가 돼요. 다시 국가를 예전으로 되돌려놨죠. 메리 1세가 죽고 나서.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카톨릭 교도들이 이제 공터나 성벽 구석 이런 데서 이제 몰래 비사를 받거든요. 이걸 그냥 눈 감아줬어요. 그래도 걸려요. 걸릴 경우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었는데 이 벌금도 워낙 푼 돈이어서 네. 그냥 내면 되는 돈이었어요. 12실링? 지금 하면 뭐 6파운드? 그렇다 하더라고요. 10,000원? 되게 작은 돈으로. 네, 뭐 이 정도는 헌금한 셈 치고 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요식행위라는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길거리에 이제 행차를 많이 했는데 카톨릭 사제한테 만수무강하라는 덕담을 듣고 서로
기분 좋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이 종교적인 갈등이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드디어 영국인이 하나의 국민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통합이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는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앙리 4세가 프랑스에서는 파리는 미사를 들어서라도 가질 가치가 있다. 네. 그래서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국민으로 종교를 나라로서? 넘어서 통합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도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게 자기 언니와 정반대였던 거죠. 엘리자베스 통치 초기 12년 동안 사형당한 국민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제 스페인에서는 처음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됐단 말이에요. 스페인에서는 이제 펠리페 왕자가 말이죠. 다시 엘리자베스한테 청혼했어요. 맞아요. 예전에 했던 그런 속국의 위치를 다시 잉글랜드를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펠리페가 사적으로도 엘리자베스를 좋아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된 게 아니라 그런 마음도 사심도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혼했다.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꺼져. 그렇지. 스페인 꺼져. 스페인 대사가 이렇게 보관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악마의 딸이며 악독하고 이단적인 여인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 아주 그냥 지네 나라요. 그렇죠. 한때 우리가 자지우지했었는데 라는 말이겠죠. 교황청의 평가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백만의 영혼이 신앙을 상실하게 한 원인이 이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경건한 마음에서 그녀를 이 세상 밖으로 추방하기 위해 암살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연하게 교황청에서 암살을 해도 좋다라고 시그널을 그냥 바로 얘기해버리는 게 시그널도 아니죠.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내 카톨릭 교도들에게 움직여. 그쵸. 너 천국 보내줄게. 했는데 사실 영국 내 카톨릭 교도들은 여왕의 만수무강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였던 거예요. 영국의 민심은. 교황 무슨 호메인인가요? 옛날 살만 루시디 뭐 이거 어디까지 쫓아가서라도 죽여라 이런 것처럼. 하지만 뭐 귀족들 중에서 아직도 그런 신실한 카톨릭 신자들이 있을 거니까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런 거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백성과 사이가 좋아서 귀족층을 억눌렀다는 게 한 줄로 요약하면 그런 식이지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위험한 순간도 많았어요. 그거는 굉장히 오랜 과정을 거쳐서 그게 되는 거지. 나는 백성 편이 돼서 귀족으로 어른 거지. 그럼 한 6개월 후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 제인 그레이 같은 경우도 여왕의 신분으로도 남편한테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옆 동네 스코틀랜드에는 또 메리 스튜어트라는 유명한 여왕이 있어요. 역사 속에. 네. 여왕인데 이 신하 중에 로버트라는 놈이 있었어요. 신한테 강간당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결혼을 당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망했어요. 자, 이 남편 말이죠. 네. 반란군이 궁에 쳐들어올 때 여왕을 버리고 혼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메리 스튜어트 입장에서는 나쁜 남자잖아요. 나쁘고 싸나운 남자니까 자기 여자를 지켜줄 때도 용감할 줄 알았는데 자기 여자한테만 싸나운 놈이었어요. 아니 끝까지 나빠야지. 그런 거예요? 그럼. 일관성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이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동시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자 신하들 중에 좀 정신머리 없는 애들 있잖아요. 나도 미친 척하고 여왕을 한번 확 이런 양아치들이 넘쳐났어요. 게다가 처녀 여왕이잖아요. 여왕의 몸과 마음을 뺏으면 영국 내 거?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외국에서 오는 혼담은 일단 거절할 듯 말 듯 하면서 구원자들을 애타게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찾죠. 이제 국내의 남자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진짜 위험한 놈들은 국내의 남자 놈들이었어요. 이제 엘리자베스는 잘생기고 좀 쓸만한 남자들하고 싸움을 타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는 이제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좀 약간 불임인 엘리자베스가 그랬을 수 있다라는 네, 유전적으로는 불임이었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여왕의 마음을 차지했다고 내가 여왕의 남자친구야 이렇게 믿은 남자 귀족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거의 이제 곧 왕 되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정을 농단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기까지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가 남친이 됐다고 생각 국정을 막 농단해요. 그리고 막 설쳐. 그리고 엘리자베스한테도 막 해요. 남자가 말하는데 말이야 여왕한테. 그러다가 꼭 런던탑에 가요. 그리고 런던탑에 가면 꼭 반성합니다. 반성해야죠. 편지로. 반성해야죠 당연히. 네, 아직도 내 사랑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런던탑은 너무나 차갑구려 말하면서. 그리고 목이 잘려요. 엘리자베스는 이런 식으로 남성 귀족들을 쓰고 버리면서 권력을 다지는데 이 시간은 길게 필요해요. 자, 외국에서 온 혼담도 작게는 수달 아니면 많게는 진짜 수년 동안 그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면서 영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늘 만들어 왔거든요. 네. 나중에 돼야 남자 신하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왕 저 사람이 여자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그냥 왕이었음을. 그러니까 여왕이 아니라 여왕이다. 그 꼴을 다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헛꿈 꾸면 요동강 걷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되고 나면
이때쯤 되면 엘리자베스도 권력 기반이 탄탄히 다지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굉장히 무서운 군주가 돼요. 신하들도 여왕 앞에서 눈도 똑바로 못 마주쳤다 그래요. 이제 당시에 동시대인의 증언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그녀는 화가 나면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뱉고 주먹을 치고 야단을 부렸다. 기쁠 때에는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모든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이 빠르고 적극적이었다. 재미있는 일이나 긴박한 중대사가 닥쳐오면 생기가 났다. 거리낌 없이 완벽하게 사태 파악을 했다. 참으로 매력적인 인품을 과시했다.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밀당의 귀재. 밀당의 귀재면서도 좀 열받거나 굉장히 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공중에 총을 쏘고 막 이랬어요. 그 신하들은 벌벌 떨죠. 그리고 기분 좋아요. 필이 꽂히면 몇 시간 동안 신하들을 갈아치워가면서, 왜냐하면 사교 댄스는 앞에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네. 갈아치워가면서 춤을 추고 막 이랬거든요.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계속 춤을 추는 거죠. 예, 이 종잡을 수 없는 성격, 이게 권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언제 이 사람이 빡이 쳐서 갑자기 뒤집어 엎을지를 몰라요. 그러면 알아서 기어야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밖에 행차하면서 만난 일반 백성들하고는 아무 트러블이 있었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전략적인 꼬장이기도 그쵸.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또 이제 평소에 사냥도 좋아해가지고 잘생긴 시종들을 또 사냥터에 데리고 와서 며칠 동안 하렘을 즐기고 오고. 사냥은 원래 며칠씩 가는 거니까요. 그쵸. 이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이었다고도 하거든요. 여러 면을 다 가진 여왕이었죠. 중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중성적인 건 좀 다르다고 봐요. 그 다른가? 두 가지의 매력을 다 가진 사람인 거죠. 근데 엘리자베스는 그러면은 뭐 이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통치를 할 때 일단은 절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 파산 상태에서 여왕이 재정이,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궁정 예산 엄격하게 제한해서 근검 절약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보석 싸는 거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보석 컬렉션을 엘리자베스 1세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긴축 재정을 넘진 않았지만 그 대신 먹는 데 돈을 안 썼어요. 먹는 게 그냥 자기 혼자 도시락 싸서 먹는 게 아니라 옛날에 뻑적지근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지금 궁정 문화가 있잖아요. 몇 시간짜리 파티거든요. 먹는 데 돈을 안 썼어요. 이 얘기는 우리 저번 지난주에 시간에, 했어요. 네. 예. 그 대신 먹는 데 돈을 안 쓰니까 항상 허기가 지잖아요. 참고 있다가 더 이상 못 먹으면 안 되겠다. 그때 딱 조금씩 먹었대요. 그러니까 끼니를 정해놓고 하루 세끼 이런 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최대한 버티다가 한 입씩만 먹는 거예요. 안 되겠을 때. 안 되겠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저혈당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단 거를 많이 먹었어요. 어. 그리고 이 사람 또 이상한 미신이 있어가지고 달콤한 걸 많이 먹으면 입에서 달콤한 향기가 난다, 이런 이상한 미신이 있었어요. 뭐 단내 나잖아요. 단내 나지. 사탕 먹고 나도 입에 단내 나고 그러잖아요. 그 그런 대가로 거겠죠? 충치가 생겼죠. 그쵸. 엘리자베스는. 이게 충치 때문에 치통이 심하니까 항상 엘리자베스는 기분이 나빴다 그래 나중에. 치통이 사람이 진짜 참기 힘든 아픔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는 또 능력순으로 대소신료를 뽑았어요. 그리고 평민도 많이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사적 충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공적 충성 있죠. 요걸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인으로서 너는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국민적인 정체성 있죠. 이거를 고려해서 사람 뽑았거든. 한 번은 자기가 평민 중에서 뽑아서 쓴 신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대가 나의 의사를 무시하더라도 그대 생각에 최선이라고 믿는 일을 추진할 용기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대를 곁에 둔다. 훌륭하죠?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주변에 간언하는 신하를 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와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내 말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권한을 주겠다라는 나한테만 거잖아요. 앞쳐나가지 않을 사람. 그리고 이제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이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과 공포가 있었을 거란 얘기가 있어요. 아마 이건 아빠 때문에. 아빠도 있고 예전에 이미 메리가 살아있을 때, 메리가 여왕이 되고 이랬을 때 주변에서 이제 엘리자베스를 또 누군가가 결혼을 해서 뭐 추대를 하고 이런 얘기가 도니까 메리가 엘리자베스에게 압박을 했을 때 자기는 절대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캐서린파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캐서린파처럼 훌륭하신 분의 결혼을 불행하게 자기가 만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또 행복하자고 시집을 가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다 그러고. 캐서린이 죽을 때 악담을 퍼부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제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래서 남편 그때 토마스 시모어에게 너가 엘리자베스랑 너네 둘이가 그런 더러운 짓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악담을 퍼부었었다는 얘기도 그랬다는 있거든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담을 퍼붓다가 다시 이제 좀 평온을 찾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미안하게 됐다 뭐 이러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충격을 많이 받고 죄책감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랑의 탐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마 이게 가장
그렇죠. 큰 이유가 됐겠죠.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불임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이도 못 낳을 건데 뭐하러. 사실 그럼 불필요한 일이 되거든요. 결혼을 그렇죠. 하는 게. 근데 엘리자베스는 태생적으로 군주로서는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군주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개인적인 원함보다는 보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근데 다 알고 있진 않겠다. 결론만 얘기하면 엘리자베스 치세에 영국이 해전에서 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스페인은 한 번 졌을 뿐이고 여전히 아르마다는 다시 재건됐고 스페인은 건재했고 두 설이 충돌하는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자면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영국은 스페인만 숟가락을 얹고 있던 바다라고 하는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데 성공한 거지 스페인으로부터 제해권을 완전히 가져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다는 넓어요. 네, 그리고 스페인은 그 정도로 다 격파되기엔 나라가 너무 부유했어요. 크고 이때 너무 강대국이기 때문에 예, 즉 신대륙에 숟가락을 올리는 거 있죠. 겸상하게 됐다. 이 정도로 보면 태평양은 맞아요. 스페인의 함선이나 스페인의 상선만 다니는 곳이었거든요. 그걸 엘리자베스도 함께, 영국도 함께 하게 된 거죠. 그 드레이크가 태평양을 처음 봤다 그랬거든. 전쟁이란 거는 원한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야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영국은 돈의 시대. 이 얘기 또 하게 됐어요. 기사들은 직업을 잃고 해적이 됐죠. 네. 농민들은 방랑을 하죠. 유랑민도 되고 거지도 돼요. 지주들만 잘 살아요. 아니 또 잘 사는 것도 이제 목양견, 웰시코기 그쵸. 이런 애들만 잘 살아. 양들도 잘 살아. 영국이 양극화가 심하게 됐는데 그런데 양모 수출을 금지할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무역 흑자는 또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섬나라니까 또 수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한 사람당 2,000마리의 양만 키울 수 있다라고 한 제한을 일단 철저하게 해요. 엘리자베스는. 그 대신 남는 돈을 얻다가는 부자들은 써야 되잖아요. 양보다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 투자 기회를 부자들한테 줘야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양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죠. 이거는 바닷길밖에 더 있나요? 섬나라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농사 지을 땅을 다시 찾고 이 방랑하는 기사들은 직업과 수입을 얻고 국가재정도 회복하고 군사력도 키울 방법 이거는 바다로 진출하는 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거밖에 없죠. 없어요. 근데 바다는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과의 해전은 그냥 정해진 필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언젠가는 스페인과 싸워야 한다.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메리 1세 얘기하면 참 답답하지 메리 1세. 아니 좋은 반면교사죠. 좋은 반면 교사죠. 네. 그러네. 근데 메리도 시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엘자베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메리가 그때 재정을 좀 건전화를 시켜놨어요. 세금도 관세도 더 걷고 근데 관세를 더 건다는 게 그거 다 귀족들이 내는 거라서 그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의회와 귀족들을 조정을 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근데 그 사실 메리스처럼 여차하면 사람을 잘 죽일 수 있는 사람만 그때 뭐 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다. 무서우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백년 전쟁하고 장미 전쟁 하면서 어떤 기구들이 난립을 했는데 그게 에드워드 때까지 그대로 이어가니까 너무 뭐가 많았던 거야. 그게 줄이고 국가 정부를 좀 간소화했겠죠. 줄이고 관세를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세금을 늘리고 이거를 기틀을 메리가 마련을 해줬거든요. 지적이 있네. 그거에서 엘자베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니가 해놨던 걸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야 사실. 모든 것이 다 엘자베스의 공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반면 교사가 된 건 그럼요. 사실, 그건 두 사람 군주로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엘리자베스는 유럽에서 최초의 복지 법안, 이 구빈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확립을 한 사람이죠. 확립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상복지로 많은 빈민을 살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극화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말이죠. 현대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뭐냐면 그 전까지는 빈민구제를 한다 그러면 여왕이 마차 타고 동전 들고 빈민가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서로 이제 성호국구 기도해주고 동전을 뿌리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예전에 헨리 7세 때 이런 법이 살짝 마련되긴 했었어요. 그게 있긴 했는데 이걸 좀 더. 이건 뭐냐면 양극화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명석한 사람인 거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 이 사람이. 자 그러면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경제적인 아까 했던 얘기 계속하면 전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떤 거냐면 이런 과정이에요. 먼저 스페인에 대한 해적지를 스페인 상선에 대한 해적지를 합법화해요. 여기서 사략선이란 개념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고 외국 배에 대해서는 해적지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적으로 사략한다고 노략질을 사적으로 한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합법이야. 이걸 사략선이라 그래. 이걸 합법화해요. 해적을 합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락한 기사들이 밥벌이가 생긴 거예요. 1차 사회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동료가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어차피 스페인이랑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스페인을 신나게 털어요. 그럼 스페인 상선을 털고 스페인의 군함에 맨날 쫓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영국 해적들은 유사시에 자연스럽게 영국 해군이 돼요. 군사력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럼 이 영국 해적들은 당연히 스페인 상선을 털어먹으면서 이 중에서 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해적이었는데 네. 엘리자베스는 드레이크의 해적질에 또 투자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여왕인 나도 하니 귀족 여러분 여기다 돈 투자하세요. 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주들도 여왕님도 한몫 잡았는데 해적질에 투자해요. 양해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농토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먹고 살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스페인만 빡치는 거죠. 스페인 빡치니까 스페인 대사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드레이크를 처형해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에서 프랜시스 드레이크 이 해적을 불러요. 불러서 그 자리에서 기사로 서임을 해버립니다. 써가 되나요 이제? 예, 이 순간 전쟁은 발발한 거죠. 그리고 드레이크는 지휘관 중 하나로 참전을 하거든요. 이때 영국 해군은 아르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섬멸하게 되고 바닷길에 숟가락을 올리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신의 바람도 불어주고 했잖아요. 바람에 태풍이 근데 우리가 일어서 전투 과정을 설명하면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한 주 방송해야 돼. 그러니까 그 국력으로 그 차이 군력의 차이로만 이긴 게 아니고 많은 날씨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죠. 사실 영국이 제여권을 완전히 차지한 것도 아니고요. 엘리자베스 말년까지 스페인은 군사적으로 영국을 많이 괴롭혔어요. 네. 그 때문에 여왕도 나라도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이랑 체력이 달라요. 영국은 전비를 대려면 나라가 허덕대는 인구도 생산력도 적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좀 비관적인 심리 상태에 좀 빠져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으면 인기 없는 군주로 역사에 남겠구나라고 엘리자베스는 본인이 그렇게 믿고 죽었어요. 마지막에. 왜냐하면 말년에는 백성들이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고생이긴 했어요. 스페인과 맞부딪히려. 왜냐면 근데 생각해봐. 스페인과 맞부딪히지 않고는 바닷길을 열 수가 없고 바닷길이 영국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였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영국의 앞날을 런칭했다. 미래를 제시했다. 그 점에서 엘리자베스가 영국에서 명군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여왕은 1603년 3월 24일에 6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거든요. 네. 사망 일주일 전에도 신하들 춤을 또 한 번 거하게 췄대요. 아주 열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유언은 신하들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다음 왕은 누군가요? 중요하지. 다음 왕은 누군가요? 엘리자베스도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나. 스코틀랜드밖에 더 있냐? 이게 유언이에요. 넘어갔죠 이제. 예, 친인척 관계니까.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왕가였던 스튜어트 왕가로 영국의 네. 왕실이 넘어갑니다. 자, 헨리 8세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헨리 8세 영국의 원래 왕조였던 플랜테전의 그 후손들한테 왕조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튜더가 영원히 이어가게 하려고 그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플랜테전은 아니고 스튜어트한테 가게 결국은 돼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도 그렇게 때려잡았는데 결국은 결국은 공석이 된 그 왕자를 스코틀랜드 왕이 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되는 거죠. 네, 이로써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가 영국 국왕을 겸하게 되면서 튜더 왕조는 멸망하고요. 스튜어트 왕가가 개창이 되게 되는 거죠. 제임스 하니까 생각나네요. 이 제임스 이 양반 스튜어트 왕조가 제가 알기로 이 메리가 친스파였다면 스페인파였다면 이쪽이 친푸파잖아. 예, 친프랑스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사람 또 왕 돼가지고 또 거의 이제 또 프랑스 이제 물을 대면서 이렇게 영국은 참 이때까지 참 뭐랄까 어떻게 뭐랄까 지금 우리 왜 훗날 대영 제국이라는 걸 나왔을 때 그 영국 생각하면은 이때 생각하면 여태까지 묘사된 느낌은 뭐랄까 약간 그 되게 약소국에 저기 지방 저기 소도시 있잖아. 그런 동네에서 지금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난리 난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에 아파서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엘리자베스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났냐면 갈 때가 되니까 영국의 유력자들 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신하들, 엄청 돈 많은 지주들, 대귀족들이 그 전까지는 스코틀랜드에 갈 때 군대를 몰고 갔거든요. 야만인들아, 우리의 총알을 받아라, 선진 총알을 받아라. 선진 총알. 네, 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제는 제임스가 영국 국왕도 경험하게 될 거니까 이제는 무릎 꿇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인사드리러 왔슈. 이러면서 그래야지. 아이고 제임스 배야. 막 이러면서 제가 10년 전에 스코틀랜드 원정에 참전한 건 제발 잊어주세요. 그때 저도 오기 싫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부를 싹싹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엘자베스도 야 이놈들 사람 죽을 때 됐다고 진짜 1억이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유언하는 풍경이 이랬던 거예요. 너네 뭐 알면서 왜 물어? 약간 이런 알면서 왜 느낌이잖아. 물어. 근데 죽기 전에 말년에는 좀 많이 그 당시엔 지금이야 그 가장 현명한 여왕으로 우리 하나의 여왕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말년에는 그녀의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인기도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유례 없는 흉년이 들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리고 이때 주변에서 그런 간언을 하던 사람들이 엘자베스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남아서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는데 그 사람들이 또 부패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치, 인기를 좀 많이 마지막 잃었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는 엘자베스 건강상의 문제. 근데 사실 이게 엘자베스 사람이 노화가 되면 신체적인 능력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능력도 떨어지잖아요. 엘자베스가 그리고 수은 중독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수은 중독인 이유가 화장 때문에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왜 조선시대 화장법 그 쌀뜨물 해서 피부 뽀얗게 하는 것처럼 수은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말년에 한 3, 4년 동안 그 정도 시기 동안에는 그 원래 자기가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총명함이랄까 이런 걸 좀 많이 잃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는 군주는 정년이 없고 평생직이니까 요 정도는 나는 이해해줄 수 갑자기 급부러워졌어 평생직. 종신이잖아요. 종신직이죠. 요 정도는 나는 뭐 요 정도로 괜찮은 군주였다면 난 그 정도는 난 이해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난 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엘자베스 튜더 왕관이 이렇게 끝났어요. 짧다 튜더. 네? 갔어요. 네, 갔어요. 몇 명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갔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얘기는 헨리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리 여왕과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얘기인 것 같아요. 튜더스는 사실 거의 이게 다인 것 같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 등장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이제. 짧기도 했고 에드워드랑 그 제인 그레이랑 제인 너무 잠깐이고 에드워드랑 메리랑만 쳐도 한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여왕 얘기도 원래는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제가 튜더스지 스튜어트가 그쵸.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고로에서 뺐어요. 그 메리 스튜어트는 제임스 왕의 어머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라면서 이게 약간 정리가 된 건 이제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지만 이 유럽 왕국의 그 어떤 그 왕조와 왕국에 분리된 그 분위기 우리와는 좀 다른 그쵸. 개념들 그 개념들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이제 그 생각보다 우리 생각에는 종교 전쟁 때문에 막 서로를 이렇게 이단화해서 전쟁이다 이 악마들아라고 하기에는 영국의 분위기는 굉장히 그 정도는 아니고 느슨한 어떤 형태를 유지하다가 중립적이죠. 그 두 가지 가장 색달랐다라는 기분이 생각해보니 그 왕조와 왕국이 다른 게 우리랑 다른 게 그 메데르 상티트르 문화랑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후궁을 드리고 후궁의 자식도 왕이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반드시 왕비만 가능한 거잖아요. 한 명의 왕비에서 그녀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가능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없으면은 그냥 다른 왕가로 갈리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끝났네요. 다들 가셨네요. 이미 예전에 가신 분들이지만 이때가 17세기잖아요. 그렇게 되죠 이제. 그 시대가 이게 튜더 왕가가 짧은 왕가고 구성원도 얼마 없어요. 그쵸. 몇 명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헨리 8세와 그의 자식들 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로 따지면 2대에서 끝나요. 그쵸. 이 왕조가. 아니구나. 헨리 7세부터 3대에서 끝나요. 근데 영국에서 가장 사극으로 많이 나오는 이 시대 배경이고 가장 영국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 소용돌이 칠 때라서.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린 헨리 영국에서는 8세가 튜더 왕가가 권력이 가장 높았어요. 군주들이. 뭘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헨리 8세가.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했지, 많이 저질렀지, 그지? 뭘 저질렀지 많이. 그러다 보니 이제 스튜어트 왕가로 넘어가고 나서는 스튜어트 왕가의 구성원들은 사실 의회의 힘에 굴복하게 되죠. 거기가 사실 좀 멋지죠. 그렇죠. 왕가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의회가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네. 이 지금의 영국의 모습의 어떤 약간 원형이라고 할 만한 그런 느낌을 팔다리를 잘라버리려는 그 느낌이 나오는 게 그게 굉장히 그 장면이 어릴 때 봤을 때 좀 약간 좀 멋있었어요. 근데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뭔가 이렇게 뒤집어 엎었다 이런 느낌 때문에 괜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헨리 8세 얘기를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당연히 그랬어야 할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도 이게 있는 거잖아. 왕이라는 걸 세워놓고 자식 농사 잘못되거나
이 뭐가 잘못되면 뭐가 삐꾸가 되면 이게 나라 하나가 휘청거리기 때문에라는 이 생각 있잖아. 이놈의 왕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그 다음까지 얘기했으면 재밌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재밌게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야, 투더스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 헨리 8세랑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정확히 읽지는 않지만 한 20-30년 차로 연산군이랑 시대가 같아요. 거의 연산군 시대랑. 아, 이러면 또 평행 우주로 나오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막대먹은 이게 왜냐면은 그 체크를 지금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체크를 해보니까 헨리 8세가 1491년생, 네. 1547년 사망, 연산군이 1476년생, 1506년 사망. 요 약간 한 세대 정도 나는 그러니까 네. 아버지 뻘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이게 비슷한 뭔가 폭군의 내 맘대로 살리라라는 15세기와 16세기를 거쳐가는 그렇죠. 즈음에 예, 폭군이 그렇죠. 나타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폭군이 나타난다. 이제 그것도 과도기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제 중세에 이제 폭군이 나타났다라는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뭐랄까, 그러니까 왕조의 한계를 그 시대의 엘리트들에게 노출시키게 된 사건들인 것 같아요. 왕권이 강화된다는 여러 가지 것의 의미가 단점을 있는데, 보여주는 거니까. 왕의 권력이 집중되는 동시에 왕의 권력은 집중은 됐는데 아직 역사라는 게 통일과처럼 맞물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 왕의 힘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그죠? 요럴 때 그렇죠. 폭군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연산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밌었던 약간의 뭐 평행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어떤 요 시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었습니다. 헨리 오랜만에 8세, 이렇게 정리하니까 좋았어요. 헨리 8세는 저기 그 초상화를 보면 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생각보다 잘생긴 건 아닌 걸로. 그리고 투저스는 미국의 그 케이블 드라마인데 네. 미화가 심하다. 심각하다. 과하다. 너무 과하다. 남주 너무 심하다. 그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인들이 말이죠. 유럽 과거에 정통 유럽 왕조에 대한 또 황상이 있어요. 그치 그런 건 좀 있죠. 그치. 아마 영국 사람들도 시니컬해서 영국에서 만든 드라마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까? 그렇게까지 헨리 8세의 외모를 그렇게까지 뻥튀긴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튜저 헨리 8세 왕 역 맡으신 분, 네. 그 조나단 리스마이어스. 네. 진짜 잘생겼다. 장난 아니죠. 어디 봐서 영국이냐? 내가 지금 이 사람 지금 족보가 지금 이게 지금 피가 많이 섞였는데 많이 잘생겼지. 나는 기분이. 나는 왜냐면요, 진짜 그 헨리 8세 얘기 많이 들었지만 또 왜 여성 편력이 있고, 네. 그래서 얼굴은 찾아본 생각이 안 하다가 그 투저스 드라마를 네. 런칭한다고 할 때 그 투저스 드라마를 보고 정말로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저건 미화 배우가 한 거니까 그렇겠지만 저런 또 오버랩이 되잖아요. 매력적인 사람이었을까 싶은 거야 아마. 그러니까 외모가. 그때도 안 찾아봤는데 이참에 찾아봤다가 그런 건 아닌 걸로. 거기까지는 아닌 걸로. 거기까지는 아닌 걸로. 너무 심각한 미화였다. 거의 역사 왜곡 수준. 이분이 그리고 그 역할에서 입었던 그런 의상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니 찰떡이야, 찰떡 그냥. 기본적으로 깔이 너무 좋아서. 너무 수려해서. 뭘 입어도 좋대. 그 그래. 배우 있잖아요.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돼. 그건 그래. 맞아. 아무것도 안 입어도 돼요. 이 사람 뭐 어쨌든 네. 헨리 8세 이렇게 끝났네요. 근데 약간 엘리자베스가 생각보다 치세가 뭐 디테일도 많고. 네, 맞아요. 하려면 사실 더 길게 많죠. 근데 하려면 투더스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 특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럼 투더스로 이제 통합이 안 돼요. 사실 엘리자베스가 통치 기간도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통론으로 정리를 하긴 했어요. 사실 40년이 넘게 했으니. 예. 근데 약간 성격이 좀 약간 특이하다 외에는 사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랬다 저랬다라는 의미에서는 그 투저스 내내 이뤄왔던 그 메리까지 이어지는 네. 그 가십성에 있어서는 딱히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드러난 게 이게 뭐 그냥 정치를 좀, 그러니까 이분은 그 투저스의 그 뭔가 문을 닫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있었던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나라를 좀 세웠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굳이 캐자면 뭐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딱히 이렇게 뭐랄까 우리 방송에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뭐 이게 있어요. 뭐 그 로버트 더들리라는 신하와 오랫동안 연문을 뿌리고 뭐 그런 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당대 유럽의 군주라면
그냥 다 있는 정도지. 그러니까. 뭔가 헨리 패스처럼 유난하지가 않아요. 버진 퀸으로서 본인의 평판을 굉장히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외국으로 나가는 본인의 초상화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막 유출이 안 되게 할 정도로 본인에 대한 평판에 신경 쓴 사람이라서 있었지만 추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게 막 드러나게 만들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정도 관리하는 것도 당연하거든. 그렇지. 생각해 보면 어떤 점을 포인트로 사랑받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 그렇게 해야죠. 여론 관리라고 하는 거 그건 당연히 이제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백성들에게 파트인데. 사랑받기 위해서 굉장히 뭘 셀링 포인트로 뭘 잡을지를 확실하게 알던 사람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투더스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